논문 마지막 발표, BM브레인의 발표를 맡은 생체공학과 10학번 김지수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연구한 MRI 내 영상 처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 추적자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치매의 정의,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서 착안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의 정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의 뇌기능이 손상되어 인지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질병입니다. 치매 유형에는 그림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성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최근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치매의 조기 진단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착안한 개념인데요. 이 사진은 사람 뇌의 단면인데, 여기 보시면 바깥쪽에 진한 부분이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회백질이고 안쪽에 연한 부분이 신경섬유가 모여있는 백질입니다. 왼쪽의 정상뇌와 비교했을 때 오른쪽의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가 아주 많이 수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회백질과 백질의 그런 수축 정도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보기 위해서는 MRI 뇌 영상과 같은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게 실제 MRI 뇌 영상인데요. 왼쪽의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의 알츠하이머 환자가 뇌 수축이 많이 일어나서 검은색 빈 공간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MRI 영상을 처리하고 정보를 얻어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조기 진단 추적자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연구 방법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미국 NIH에서 제공하는 에드니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거는 무료로 제공하는 MRI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저희 학부생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성별과 연령 분포는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을 간략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시백과 TBSS라는 뇌 영상 처리 툴을 사용해서 정상인과 환자의 뇌를 정량적으로 분석, 비교하고 그를 토대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하는 추적자와 분류자를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히 먼저 회백질의 경우에는 정상인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에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회백질의 두께 차이를 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시벳이라는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보면, 먼저 MRI 원본 이미지를 얻어서 자기자기 불균일로 일어나는 밝기값을 보정하고, 또 개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공간으로 정교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RI 데이터에서 하얀색과 회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보여지는 백질, 회백질, 뇌척수액을 분류해줍니다. 그리고 이 분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안쪽의 백질과 바깥쪽의 회백질의 3차원 표면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모델은 각 단구마다 4만 개씩 총 8만 개의 점이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안쪽에 회백질이 있고 안쪽에 백질이 있고 그물망 모양의 회백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회백질과 백질 사이에 각각 대응하는 8만 개의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회백질의 두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질의 경우에는 백질은 신경섬유가 있는데, 이 신경섬유 사이의 연결성을 알기 위해서 FA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에 신경섬유의 연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섬유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섬유 주변에 있는 물 분자가 FA가 작아지게 됩니다. 즉, 그 비등방성이 작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TBSS라는 툴을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보면, 먼저 알츠하이머와 정상인 그룹에서 백질 이미지를 얻어내서 그 이미지의 골격을 얻고, 그 골격을 따라서 FA를 추출합니다. 이 두 그룹의 FA를 그룹 통계 처리하게 되면은 정상인과 알츠하이머 환자분 사이의 FA 차이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구한 자료들은 각각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계 처리가 필요한데요.
먼저 회백질 두께에 관한 것에서는 정상인과 알츠하이머 사이에 회백질 두께의 차이를 구하고 t-테스트라는 통계 방식을 이용합니다. t-테스트에서 p-밸류가 0.05보다 작을 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값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값이고, 이게 곧 정상인과 알츠하이머 환자 사이에 회백질 두께가 차이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질도 마찬가지로 t-테스트를 적용하는데요. 정상인과 알츠하이머 환자 사이에 FA 차이값을 구해서 p-밸류가 마찬가지로 0.05보다 작은 부분을 노랗고 빨간 부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상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환자가 FA가 작아진, 즉 백질 신경성녀의 연결성이 적어진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방법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알츠하이머의 조기 진단을 위한 추적자와 분류자를 제시한 저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회백질의 두께와 백질 FA 자료를 토대로 추적자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그 추적자가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ROC 커브를 적용해 줍니다. ROC 커브는 민감도와 특이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민감도와 특이도 모두 0.8에서 0.9 이상이어야 좋은 추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추적자 데이터에 ROC 커브를 적용한 결과 이 그래프와 같이 나왔는데요. ROC 커브 아래의 면적이 회백질 두께 데이터의 경우 0.8846, 백질 FA 데이터의 경우 0.9625로 1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좋은 추적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합성이 판단된 추적자를 토대로 분류자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 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서포트 벡터 머신은 두 개의 특징만을 토대로 두 그룹을 분류하는데, 저희의 경우 앞에서 통계 처리에서 구한 회백질 두께, 백질의 FA 데이터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해서 5만 개의 특징을 가지고 5만 차원의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적용해서 분류자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75명이라는 적은 데이터 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리브 원아웃 방식을 통해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였고, 이 리브 원아웃 방식을 75번 반복함으로써 정확도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저희 분류자의 정확도는 89%로 좋은 분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중간에 있는 것이 두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고, 이게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적용해서 분류자를 개발한 그래프입니다. 네, 저희 연구의 결론과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알츠하이머 연구는 회백질이나 백질의 변화 중에 회백질이면 회백질, 백질이면 백질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회백질과 백질을 동시에 사용해서 정확도를 상승시켰고, 그 결과 효과적인 분류자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에드미라는 무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학부생의 입장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추후에 fMRI 영상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면 알츠하이머의 기능적인 측면과 연결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생체공학과 CNA 랩의 이종윤 교수님, 차정호, 권홍기, 윤혁진 조교님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